만약에요, 공장에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물건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한 철학자의 아주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공장의 존재 이유가 그냥 물건을 찍어내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정말 파격적이죠?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산업이 위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일종의 영혼의 위기랄까요? 그냥 돈 버는 것, 그 이상의 이유를 못 찾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놀랍게도 바로 장인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우물만 판 최고의 기술자들이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장인 정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기술의 정점에 올라야 할 명장이 돈만 쫓는 상인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손에는 기술이 있는데 가슴엔 철학이 없는 시대, 진정한 스승, 진정한 마스터가 사라졌다는 한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장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혁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명인 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은 대가. 맞아요. 하지만 이 전통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상이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상인은 이윤, 판매에만 집중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도인은 어때요?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혜를 얻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잘 만드는 기술자를 넘어서서 자기 일을 통해 삶의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경지.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장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개인이 철학을 가진 장인으로 거듭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라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터는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학교입니다. 와, 회사가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을 돕는 학교여야 한다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공장, 사무실이 그냥 월급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요즘 시대에 사람이 문제다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 뻔하잖아요. 바로 자동화죠. 사람 쓸 자리에 로봇을 넣는 것. 이게 효율도 높이고 생산성도 올리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와, 정말 놀랍도록 단호하고 직설적인 비판이죠? 아니, 왜 이게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냥 비용으로만 보고 기계로 바꿔버리는 건 인간이 일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아예 빼앗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기계는 그냥 효율만 높여주죠. 하지만 사람은 일을 하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동화해버리면 결국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는 엔진을 떼어내는 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놀랍게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매일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첫째,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같은 그런 계급장 싹 다 떼어버립니다. 둘째, 직업,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를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깨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영감을 주는 그런 수평적인 존중의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자 운동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김철수 씨가 아니라 김철수 연구원님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연구원이라는 단어에 님이라는 존칭이 딱 붙는 순간 우리가 상대를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져요. 모든 사람을 각자의 삶을 탐구하는 존귀한 연구자로 대우하자.
이런 작지만 정말 위대한 약속이 이 호칭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자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공장 노동자든 농부든 사무직원이든 그 모든 사람을 자기 분야에서 더 나은 길을 찾는 전문가, 즉 연구원으로 인정해주자는 겁니다. 이 작은 존중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그런 거대한 숲을 만들자는 비전인 거죠. 자, 이렇게 개개인이 존중받고 사회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산업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성공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었나, 시장을 얼마나 장악했나 이런 걸로 성공을 따졌죠. 근데 이건 뭐 끝없는 싸움일 뿐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새로운 성공의 척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인류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로부터 얼마나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성공이 뭘까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존경받을 때 성공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인류에게 존경받을 때 성공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선언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뭘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여하느냐로 평가받는 산업. 경쟁자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마음을 얻어서 존경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꿈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 진짜 혁신은 더 빠른 반도체, 더 똑똑한 AI 같은 기술에서 올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일의 의미를 되찾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철학의 위대한 전환에서 시작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